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크몽통에서 POA 작성 관련해서 도움을 달라는 셀러분이 한 분 계셔서 아마존 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들고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홀세일 또는 RA 셀러인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애플 전용 케이스와 라이트닝 케이블을 번들해서 팔고 있는 셀러였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그 라이트닝 케이블은 이 제조사에서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고 그래야 이제 제조를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자도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라는 것을 판매를 할 때 이게 승인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는 제조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애플한테 직접 받는 걸로 돼 있나 봐요. 이 셀러는 이제 그걸 몰랐던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으니 계정을 임시로 정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셀러한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지적재산권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POA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포럼에 이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여러 셀러들이 도움을 주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아마존에서 셀러 퍼포먼스 노티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 현재 계정은 임시로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정지가 된 이유는 이 세 가지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구 방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플랜 오브 액션, 보통 POA라고 하죠. 그 POA를 작성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제품이 정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과 그리고 방지책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제출을 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POA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왜 이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루트 코즈, 왜 이 일을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셀러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 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POA를 굉장히 잘 썼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진짜 다 몰랐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네 리스팅 프로세스에서 이런 검토 과정들이 없었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실제 이 경고를 받자마자 다양한 액션을 취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자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POA가 까입니다. 어떻게 까이냐면 자 이제 첫 번째 댓글 달린 내용에서는 셀러가 2012년부터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데 뭐 2012년부터 팔았으면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태클이었어요. 셀러는 이 내용을 기술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퍼포먼스 쪽 헬프에 물어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조언을 줬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파란색이 이제 수정된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달리는 댓글에서는 이제 아마존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존 직원 같은 사람들, 정확히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정 의견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보시죠. 자, 이 셀렛이라는 공급처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급처에서 받았던 판매 승인, 이 셀러가 제조사한테 받은 그 판매 권한에 대한 증명서가 하나 있었어요. 애플에서 받은 건 없는데 제조사한테 받은 증명서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조사가 우리한테 팔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제품은 내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특이했던 게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애플에 갖고 있으니
원 디자인 오너인 애플에게 이 판매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사단이 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공급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삼는 거죠. 이 업계에서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퍼져 있으니까 이 공급처에서 이 애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공급처는 좀 이상하니 이 공급처가 계속 일을 할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리스팅을 검토를 했다는데 이 리스팅을 정말 어떻게 검토했는가? 사실 우리가 보면 뭐 내가 눈으로 봤지 뭐 어떤 검토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검토 사항이 있었는지를 기술을 하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사실 실상으로 현 공급자가 결과적으로 셀러가 이 규정 위반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 공급자가 계속 거래를 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급자를 새롭게 발굴을 했다고 치더라도 또 그 공급자가 이 이전 공급자와 같은 규정에 어긋난 문서를 준다거나 뭐 규정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다시 똥벌부라는 법이 받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규정 리뷰를 한다라고만 해놨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하는지, 뭐 충분히 이해하는지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술을 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브랜드 오너에게 허락을 받겠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 방식은 진짜 무엇이고 검증과 허락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POA를 이렇게 수정합니다. 기존 공급처에 대해서 거래를 끊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길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파란색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뭐 시험도 봤대요. 90점 이상 패스. 매주 한 번씩 리스팅 검토를 하고 뭐 이 정도 됐으면 굉장히 잘 쓴 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수정 의견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수정 의견이 들어온 게 적합한 공급처에 대한 제품을 받겠다라고 기술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 업무인지 언제 이런 적용된 규정들이 생겨났는지 공문서가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정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오너 허락받는 요 과정들 이런 뭐 적합한 과정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심지어 법무법인을 선택한 이유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매니저가 최종적으로 리스팅을 업로드하기 전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니저가 이거 검토하는 단계는 뭐고 어떤 기준에 삼아서 이 리스팅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규정은 계속 바뀌는데 이거 주당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래서 되겠어? 뭐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어 대표가 직접 챙긴. 전 이 부분은 좀 의아했어요. 이게 셀러 포럼에 올라온 게 1월 30일이고 POA가 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포럼에서는 요거는 제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자, 그 다음에 실제 라이센스 오너를 찾아서 비즈니스 도큐멘트 받은 거를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롭게 발굴한 공급처가 한 2개가 있는데 그 공급처는 어디다 뭐 이런 거 예시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런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 제기했었던 매니저가 어떻게 이 최종 리스팅을 검토를 하는가에 대한 거는 뭐 인보이스, 뭐 문서 진위 여부, 패키징 리스팅 등을 뭐 열거를 쭉 하면서 결국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또 까입니다. 또 거절이 되는데 거절돼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몇 가지를 빼라 그래요. 오히려 사실 그 셀렛이라는 그 공급업체한테 받은 판매 권리에 대한 문서는
지금 이 케이스나 아마존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 빼라. 애플에서 받은 도큐먼트를 원하는 거지 셀렛에서 받은 도큐먼트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빼자. 그리고 이 초반에 해당 ACN이 판매가 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변명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물건을 FBA 창고로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판매 의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변명인 것 같다. 그래서 빼자. 그래서 요거를 빼라 그러고요.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좀 보다 더 상세하고 뭐 보강될 내용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리스팅을 검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더 기술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정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다시 접수를 시키는데 다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포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요. 리스팅 제목과 브랜드 이름 사용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지 않았다가 기존에 나가 문제가 됐었던 프로세스는 정확히 이거야 라고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러는 이런 POA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계정 정지가 복귀가 되고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POA 케이스에서 정리를 하자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 요거는 뭐 명확한 것 같고 필요 없는 건 빼자.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내부 프로세스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개선 과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기술을 한 게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깊은 내용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뭐 90점 이상이다. 뭐 정지 먹기 전에 이런 프로세스가 이미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기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개선사항 프로세스 뭐 디테일이면 좋은 개선사항이라고 생기고 그리고 이 셀러가 거의 한 10번에 거쳐서 POA를 작성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포럼에 물어보고 이 과정을 거의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인내심과 넓은 포용력, 아량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스스로 뭐 큰 돈 들이지 않았잖아요. 뭐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고 포럼에서 열심히 글 올리고 의견 받고 수정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개선해 나간 점, 이 점이 크게 배울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